자, 풀이부터 좀 해봅시다. 29페이지입니까? 펴보세요. 29페이지에요. 몇 번입니까? 28. 28번. 28페이지. 아, 28페이지. 네. 81번. 81번. 보시죠. 지금 이제 79번. 79번. 알겠습니다. 79번 내가 푼 거 아니야? 안 풀었구나. 아 79번은 그냥 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네, 81번입니다. U의 공집합이 아닌 세 보호점 PQR에 각각 세 조건 PQR의 진리집합이고 라는 건 이제 명제를 그냥 집합으로 표현해서 다음 중 옳은 걸 찾으라는 거 맞죠? 그럼 이거 집합으로만 표현하겠습니다. P이면 Q이라 참이라는 건 P가 Q 안에 포함된다는 거고, 그죠? 그쵸? 그 다음에 not P이면 Q이다는 뭐야? not P이면 Q이다. P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Q에 포함된다는 거 맞죠? 되게 이상한 상황이네요.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일단 지나가 보겠습니다. not R은 R의 여집합도 아 이거 빠져. P에 포함됩니다. 그쵸? 자, 지금 세 개의 문장을 통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 일단 기억은 참이죠? 그죠?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 그쵸? 니은이랑 디귿만 따지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니은, 디귿을 각각 그냥 따로 구해버려도 될 것 같긴 하고요. 그게 좀 애매하면 얘가 주는 집합의 어떤 상태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푸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죠? 쌤은 파악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가 되게 독특한데요? 야, P가 Q 안에 포함되고요. P가 아닌 것도 Q 안에 포함된대요. 지민아, 네. 요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 Q가 뭘 것 같아요? 야, P는 일단 Q 안에 들어있어. 그렇죠. 이게 지금 봐봐. Q가 있는데 여기 안에 P가 있대. 그냥 그러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P가 아닌 건 원래는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얘랑 얘잖아. 근데 그게 Q 안에 들어있대요. 그거는 바깥쪽에 원소 없다는 소리죠. Q가 하고 전체 집합이란 말과 똑같은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상태일 것 같고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아마도 R은 여기 있는데 이게 좀 잘 그려야 될 게 R이 여기만 R이 아니라 R이 만약에 참 애매하긴 하네요. R이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참 이 그림으로 표현하기 참 어렵네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 1번이랑 알겠죠? 1번이 무조건 R이 다 되는 게 아니라 1번은 다 R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죠? 그래야지 R이 아닌 게 P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R이 1번을 가지고 있으면서 P 안에 조금 침투가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요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일정 부분과 여기 2번을 쳤을 때 1번과 2번을 더한 게 R이 돼도 된다는 거죠. 꼭 그 P의 여집합인 1번이 R이 아니라 1번은 R이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서 P에 살짝 들어가 있는 것도 된다는 거야. 어차피 R의 여집합이 얘일 거니까 P에 포함되어 있는 거 맞잖아. 이해됐습니까? R 때문에 이거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죠? 이해됐습니까? 그림으로 딱 깔끔하게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R 때문에 좀 애매하네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부터 가면 돼. 니은. 니은은 R에서 그러면 P의 여집합을 뺀 게 공집합이냐라는 건데 이 니은 어렵겠다. 왜냐면 니은에서 봐봐. 자칫 여러분들이 1번이 R이라고 생각해버리면 니은은 참이라고 보일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죠? 왜냐면 R이 이렇게 2번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1번과 2번을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R에서 P가 아닌 거 1번을 빼버리면 요 2번 파트가 남아있을 수 있죠. 공집합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니은이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니은은 만약에 이런 상황에 R을 그리기가 어려워서 R에 대한 판단이 애매했던 친구들은 요걸로 푼다기보다는 그냥 이걸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죠? 봐봐. R과 P 여집합 비교하는 거 맞지? 요건 집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얘가 이런 포함관계를 띈다면 R과 P 여집합은 포함관계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R 안에 P 여집합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이런 거지. 뭐 이런 집합으로 그리진 않지만 만약에 굳이 쓴다면 R 안에
P의 여집합이 들어있는 경우란 말이야. 이걸 하나의 그냥 집합으로 본단 말이겠죠? 그러면 R에서 P 여집합 뺀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니은 틀린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여기에 R과 P에 대한 관계는 있기 때문에 그 관계만 가지고도 니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 개인적으로 좀 더 용이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 디귿입니다. 디귿. 디귿은 R 여집합, 합집합, P 여집합 이렇게 나와있네. 그죠? 얘가 지금 Q에 포함되어 있냐라는 건데 이미 우리 Q는 전체 집합으로 나왔잖아. 그쵸? 당연한 참이겠죠. Q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건 집합 문제 치고는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좀 헷갈릴 수 있는, 알겠죠?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87번입니까? 85번? 했어요. 네. 정인이 85번? 85번 같이 보겠습니다. P는, 일단 이거 풀어줘야죠? P는 x-1이 마이너스 3과 3보다 3 사이라는 거고, 이거 바로 나와줘야지, 이렇게. 마이너스 2와 4 사이라는 거지. 이게 되겠나요? 요게 바로 나오는 상황에서 문제 가보겠습니다. Q는 바로 나와있네. A-1 x b 플러스. 문제는 P가 충분히니까 P가 Q에 포함되는 상태인 거 맞지? 그죠? 지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 그냥 넘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A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는 건데 간단하게 간만 적고 갈게요. 마이너스 2와 4는 나와 있고요. 이 P인 거죠. 그죠? 이 P가 Q 안에 포함되려면 A-1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생겨야 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면. 그죠? 한쪽만 파악해보면 A-1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요. 여기 는 들어가 안 들어가? 는 들어가 됩니다. A-1이 여기가 되더라도 포함은 하고 있는 상태 맞으니까. 그죠? 노란색에 는이 있는 거니까, 알겠죠? 는 들어가고 이쪽 마찬가지로 는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결하시면 범위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 남은 잘했어? 87 해결했어? 정현이는? 이것도 는 한. 는을 꼭 확인해 봐. 그럼 알겠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이해 안 되면 질문을 따라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분호식 활용은 대충 뭐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 문제들은 잘 푸셨고 32페이지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집합이래. 명제 파트에서의 박스 문제가 아직 지민이가 이제 감이 좀 안 오시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91번? 오케이. 91번에 감은 당연히 구했죠? 야, 이 자식아, 봐봐. 진짜 너 감이 안 온 건데, 봐봐. 잘 보세요. 감을 못 구한 건 저번에 선생님의 그 전달한 그 메시지가 넘어오지 못한 거야. 얘가, 봐봐. 는 가래잖아. 이 는 있는 식을 못 풀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가는 얘야, 그냥. 이렇게? 응. 얘랑 같다잖아, 지금. 근데 지금 객관식 여기 없잖아. 정기한 거겠지. 봐봐. 1, 요거 2, 정기하면 3. 됐어? 그 다음에 요거 x분의 2y, 요거 y분의 x. 전개만 겁니다. 그러니까 가를 못 푸는 건 지금 아직도 이 증명 박스를 약간 좀 어렵게 느끼고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죠? 박스만 찾는 게 목적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알겠지? 가는 것은 뭐 쉽게 나올 수가 있고요. 지금 됐어요? 나도 마찬가지네요. 나는 봐봐. 지금 부등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나가 나와 있고 나 뒤로 봐야 되겠죠? 지금 봐봐. 나 뒤에 보시면 이게 3 플러스 2루트 2돼요. 괜찮습니까? 지금 가가 나온 상태에서 답은 그러면 몇 번이냐 답은 일단 가만 봤을 때 1번 아니고 2번 아니면 뭐야 이거? 2번 하나밖에 없네요. 여러분 수능 문제는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최소한 2개는 만들 겁니다. 알겠죠? 얘는 가로 2번이 끝나버렸는데 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봐봐.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가에서 만약에 2개 내지 3개가 나왔지. 그죠? 근데 나 는이 있잖아 지금. 이 증명이랑 전혀 관계없이 답이 나오는 상황이야. 요런 식이 나와야 돼. 요런 식이. 알겠죠? 여기 있는 그 2번의 오른쪽 보시면 요거 계산하면 3 플러스 2루트 2 나오지? 지금 맞니?
봐봐 객관식에 2번 봐봐 오른쪽에 네. 이거 나오지? 얘랑 나는 같은 거 맞지? 답은 2번이네요. 이렇게 푸는 게 잘 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잠깐 지금 얘가 사용하는 내용은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잠깐 잡고 가면은 지금 요 놈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한 거야 얘는. 역수 모양이죠? 그 xy가 양수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문제 제일 처음에? 지민아 뭘 썼겠어요? 역수 모양, 양수 조건, 최대치수, 범위. 무슨 문제야? 뒤에 거. 이름이 뭔데요? 복습 안 합니까? 산술기요. 그렇죠. 산술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둘의 합은 3은 냅둔 상태에서 둘의 합은 2루트 둘의 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산술기가 쓴 거야. 요거는 증명을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요 내용 자체가 중요하니까 알겠죠? 다른 증명은 가질 필요 없어 알겠지? 요 내용은 워낙 이제 문제화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나의 얘기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근본 원인도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유형의 증명 박스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92번입니까? 지금 잘 풀었네요, 둘 다. 93번 갈게요. 93번이 이게 나랑 다가, 이 발견하기 이거 조금. 모른다고요. 92번 모르나 미안합니다. 92번이군요. 가보겠습니다. 92번 보시면, 봐봐. a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이고요. 일단은 증명 박스를 풀이하는 순서를 쌤이 딱 세팅이 되자면 뭘 증명하는지는 읽어보시고 그걸 이해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읽어만 보시고 시계의 모양들 체크는 하시고 그리고 박스로 바로 들어가세요. 뭐 이상이 없어. A, B 중 저보다 하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뭐 지가 할 거니까 됐고 주어진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갖는다고 가정하면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다를 쓴 걸 거 아니야 지금. 그 식에서도 파악되죠? 그러면 이것들은 싹 다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다. 가에 들어갈 건 0보다 작다. 보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나로 가면 쭉 내려가 그냥 2분의 1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나한테 이 문제 다 풀이 끝났는데 내가 옛날에는 3학년들과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싸웠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되게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설명해달라고. 왜 이게 나오는지. 그런 애들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학생의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내가 끝까지 설명 안 해준 애도 있어요. 걔는 이거 설명이 사치야.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해준 애도 있어요. 걔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런 판단이 내가 쓰니까. 알겠죠? 일단 풀이하는 입장에서는 봐봐. 제곱합. 이게 왜 나는지 난 몰라. 제곱합이 있네? 0보다 클 거 아니야 일단. 그렇습니까? 양수 아닌가 양수? 그죠? 그지? 능도 들어가죠. 물론 이게 답인지 나 정확히 모르겠네. 왜냐면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래. 알겠죠? 없어요 그거. 그럼 다행이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같다라는 게 들어있으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긴 하는 거야. 왜냐면 이게 보통 이게 는영이다도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진행하다가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원인 분석을 위해 걸 볼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인 얘기는 봐봐. A, B, C가 다 실수 아니야. 그치? 그리고 뭐 객관식을 좀 신경 쓰고 푼다고 치면은 지금 부동으로 찾는 거니까 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 얘네들이 0이 되는 경우는 A랑 B랑 C가 다 같으면 0이 되는 거 맞죠? 근데 다 같은 게 아니라면 한 개라도 다르면 절대 음수는 안 나옵니다. 그죠? 이거 명제할 때 많이 했잖아요. 제곱의 합은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는 표현인데 이해되겠습니까? 는이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알겠죠? 는이 나온다는 건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라는 거거든? 그 말은 A랑 B랑 C가 다 똑같으면 이건 0이 나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반대. 맞아요 네.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A랑 B랑 C가 다 똑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지를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위에 말이 있어 없어? 아니 근데 부도가 지금 반대라니까요 답이. 답이 반대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너무 이 답에만 심취한 채 이 얘기만 자꾸 하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알겠죠? 잠깐 봐봐요. 봐봐. 지금 나와
다를 밝힐 때 이 관계 뒤에 문장을 내가 너무 안 보고 식만 보고 있죠. 얘가 원래 0보다 크거 나왔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를 보시면 그런데 A, B, C는 실수이므로 이런 말 나와 있죠?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 요 둘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요 관계만 둘 다 박스가 있으니까. 얘는 0보다 다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논리적으로는 얘가 당연히 0보다 큰 거 같은 거, 얘도 마찬가지로 0보다 큰 거 같은 게 맞는 건데, 그죠? 지금 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봐봐. 니은은, 봐봐. 따라서 니은은 기억의 모순이므로 세 방정식 중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 말은 위에 올라가면, 봐봐. 나에서 지금, 네. 나에서 지금 상황이 이거야. 나에서 작다가 나오고 크다가 나오든가. 아니면 거꾸로. 나에서 크다가 나오고 작다가 나왔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순이 만들어져 버린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둘 중에 뭔지 근거를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쵸? 일단 여기서 제시한 뚜렷한 근거는 뭐냐면 봐봐. A, B, C는 실수라는 얘기를 했죠. 그지? 다에서는. 그지? 그러면 다가 맞는 말이 나와야 돼. 왜? 얘가 A, B, C는 실수기 때문에 이 실수기 때문에 제곱을 하면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바른 답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위에는 작다가 맞는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해되겠나요? 예외 근거가 실수라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분명 위에서 어떤 결과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위의 식에선 얘가 음수가 나왔나 보지.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런 판단하시면 될 거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이런 판단이 불가능하면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발견하는 그 순간적인 그 앞뒤 문맥의 판단 능력에 따라서 이 문장, 이 증명을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수준은 잡히겠죠. 알겠습니까? 근데 논리력이 판단이 빠른 친구들은 증명 자체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더라도 확실한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놈은, 요거는 뭐 너무 단순하게 풀기 어렵네요. 둘의 관계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모순을 만들었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기류법으로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 기류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지금 문제가 이거잖아. 세 개의 2차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간다를 증명한 거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라 했어? 주어진 방정식이 모두 허근을 간다고 가정하면 이게 뭐야? 위에서 제시한 말에 반대말로 시작한 거 맞죠? 이 시작을 읽었으면 좀 더 이제 파악하기 쉬워졌겠지? 요런 방식 기류법 아니야. 그죠? 내가 밝힐 건 적어도 한 개는 실근을 갖는 걸 밝힐 건데 얘가 증명을 시작한 건 다 허근을 간다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게 기류법이라고 했죠? 반대말을 던지고 걔가 모순임을 밝히는 거니까. 그 모순임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93번 문제 가볼게요. 요 나라가 좀 재밌네요. 이 기류법 때문에 꼭 그 수학적으로 맞는 답만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네. 그죠? 그걸 신경을 좀 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류법일 때는 수학적으로 모순을 찾는 거니까. 알겠죠? 그거 좀 신경 쓰면서 풀어주시고. 그 다음 93번입니다. 마찬가지 뭘 증명하는지 체크해 놓으세요. n이 이런 상태에서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무리수임을 증명을 할 거입니다. 알겠죠? 시작은 좀 체크하겠습니다.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야. 마찬가지 기류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쭉 내려갈게요. 봐봐. 지금 n제곱은 가이다.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 위에 거 봐야 되겠죠? p제곱 n제곱 마이너스 1은 q제곱인데, 그죠? 위에 문장을 이해 잘해야 돼. p는 q제곱의 약수임. 그쵸? 그 다음에 p랑 q는 뭐라고? 서로소래입니다. 그지? 그리고 인자연수이므로 따라서 n제곱은 가이다라고 나옵니다. 딱 요만큼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위에는 좀 안 되더라도 알겠죠? 지민? p는 q제곱의 약수래요. 뭐 이런 꼴을 띄니까 그렇겠지, 그지? 근데 pq가 서로소래. 지민아? 얘가 얘 약수인데 서로서야. p가 얼마였을까? 이게 여기부터 어려질 수 있다고.
얘가 P가 얘의 약수인데 둘이 서로서래요. 서로서라는 건 약분 안 되는 관계 맞죠? 약분이 안 되는데 얘의 약수래요. P가 얼마나 소리야? 1이라는 소리야. 이 말에서 여러분들이 요걸 밝혀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지금 알겠습니까? 약수인데 서로서야 그럼 1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P가 1이기 때문에 요 식은 n제곱 마이너스 1이 q제곱이 되는 것이고 n제곱은 q제곱 플러스 1이다 라는 거죠. 정리되겠습니까? P가 1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가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또 파악할 수 있는 가가 q로만 이루어진 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밑에 마지막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가 나에 알맞은 식을 각각 가를 fq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q에 대한 식이 가라는 거죠. p는 사라진 상태인 거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둘 다 똑같은 건데 이것도 이해 잘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위에서 밝힌 게 n제곱이 q제곱 플러스 1임을 밝혔어요. 일단. 알겠죠? 나도 좀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연수 K에 의해서 첫 번째 Q가 2K일 때는 2K 제곱보다는 크고 N제곱이 나보단 작다인 자연수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요게 뭐란 거냐면 봐봐. Q가 지금 2K라고 그랬죠? 대입해. 뭔 소리야? N제곱이 4K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치? 그럼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얘는 지금 4K제곱이니까 당연히 얘보다 크잖아. 1 크니까. 그쵸? 그럼 뭐보다 작냐라는 얘기인데 지금. 그치?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죠? 그때 일단 봐봐. 이 Q도 여러분 Q도 자연수입니다. 서로소인 자연수예요. 자연수.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Q가 2K일 때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하나 큰 수가 뭐야? 여기 넣어줘봐. 2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N제곱이 봐봐. 작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뒤에서 말하는 게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한 거 맞죠? 그럼 봐봐. 얘가 만약에 2K를 제곱한 거고요. 2K보다 이게 Q가 자연수니까 그 다음 자연수가 뭐야? 2K 플러스 1이지. 그럼 2K를 제곱한 놈보다 크고 얘보다 하나 큰 자연수를 제곱한 것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N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 껴있는 자연수는 없는 거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걸 증명하고자 한 겁니다. 딱 그 부분의 이해가 또 어려운 거예요. 여기가. 알겠죠? 그 밑에 마찬가지 얘기인 거죠. 홀수라고 가정을 해도 내가 2K 플러스 1을 제곱한 놈이랑 2K 플러스 2를 제곱한 놈이랑 사이에 n제곱이 껴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에는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개발이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되겠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박스 찾는 감을 좀 더 찾아봐야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그 다음은요 34페이지와 35페이지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지민이가 산술기하가 아직도 많이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산술기하 문제를 단계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틀린 거 가지고 와야겠죠? 일단 97번부터입니까? 96번부터입니까? 96번부터 몇 개 통통통 풀어보겠습니다. 봐봐. 이건 여러분들의 해석이 중요한 거야.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점 2,3을 지날 때 스톱. 지민아 뭐하라 소리야? 얘가 2,3을 지났네. 뭐하는 소리야? a분의 2 더하기 이건 함수의 기본 해석이죠. 오늘 함수를 배우겠지만 얘를 만족할 때 그 말입니다. 얘를 만족할 때 a, b의 뭘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라는 거죠. 그죠? 일단 문제에서 a, b는 양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양수 조건이 뚜렷하게 제시된 상태에서 최소값 모르면 스물스물 산술기하 생각을 해줘야 돼. 이해되겠어? 산술기하 문제인지 100%라고 보기 좀 애매할 수도 있잖아. 그죠? 이게 둘이 역수 모양은 아니니까. 그죠? 근데 뭐 굳이 따지면 뭐 합의 모양과 곱의 모양이 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애매하다 하더라도 일단은 산술기하도 접근해야죠. 왜? 양수랑 최소 나왔으니까. 얘 둘 가지고 산술기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풀릴지 안 풀릴지 아직 감이 애매하지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얘가 1 아닌가 1? 이게 1이잖아. 그쵸? 2 나누면 2분의 1보다 이렇게 되고요.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 제곱 가능합니다. 4분의 1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B 곱하고 4 곱하면 AB가 24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상수기하 문제가 맞았네. 최소값은 24이다. 머리 풀 수 있겠지. 알았어. 이해되겠어. 그 다음요. 97번은 이런 문제입니다. x가 3보다 클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49의 최소를 구해라 라고 나온 거 맞죠? 그죠? 요 문제 때문에 사실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한 거야. 봐봐. 일단 x가 3보다 크니까 양수 맞죠? 양변 제곱 가능합니다. 그죠? 요 모양과 요 모양에서 감을 잡아줘야 돼. 그지? x제곱이 9보다 크다는 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얘가 양수라고. 지금 알겠어? 그래서 여기 뭘 만든 거야? 봐봐. 9를 이렇게 빼주고 다시 9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그래서 얘의 최소를 구하면 되는 거지. 물론 이걸 하나의 수로 봐야죠. 이걸 하나의 수. 얘는 양수인데, 그지? 역수 모양. 최소값. 지금 이해되겠어요? 둘 가지고 산술기가 쓰면 얘의 최소 나올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전체식 최소 나오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문제도 잠깐 얘기 좀 할게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사실 생각할 게 좀 많은데 기억과 디귿은 사실 많이 봤던 패턴이긴 하고요. 이 니은이 오히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현아, 니은 어떻게 풀었냐? 니은 네. 산술기하로. 산술기하로? 그냥 바로? 이렇게? 기억 말하는 거예요? 니은. 아니 이거의 산술기하로. 기억에서 밝힌 거 가지고 쓴 거야? 네. 오케이, 잘했네요. 봐봐. 나오고 있습니다. 봐봐. 지민, 합 가지고 일단 둘 다 양수라는 거 나와 있지? 그쵸? 합 가지고 곱의 범위 구하는 건 바로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둘의 합은, 지민이 봐봐. 그거 나왔다, 2루트 xy보다. 그지? 얘가 2잖아.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3인가요? 거친가요? 참 나왔습니까? 참이 나왔답니다. 니은을 갈 때, 잘했네요.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 확인하는 거 맞죠? 그죠? 정현이가 요걸 이용했다네요. x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정현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산술기가 썼답니다. 그러면 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그리고 여기 2xy네.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맞습니까? 그치? 그러면 xy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약간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너 그냥 1일 때라고 치고 그냥 갖고 온 거 맞지? 그지? 이거 참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죠? 약간 논리적으로 접근하기 애매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xy는 1이라는 거 아니잖아. 완전 제곱. 이 상태에서. 네. 넘겨서. 아니요. 그럼 어차피 적어 나오는데? 그리고 어차피 아니 이거는 그냥 저거를 이거를 네. 어떻게? 아 그러네. 아니다. 어차피 적어 나와. 아니야. 지금 약간 정현이의 접근이 지금 막혀버린 게 뭐냐면 야 지금 문제에서 저거랑 사실은 다른데. 얘를 이용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요식을 물론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지금 부도식이 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나와 있고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있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 위에 걸 풀어요. 니은은 네. 어떻게? 그 x 플러스 제곱. 니은을 x 플러스 y 제곱.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아우 잘했습니다. 이건 가능하죠. 그죠? 그럼 어차피 XY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 xy가 나오잖아. 그럼 저거랑 똑같아. 얘가 얼마야? 근데 얘가 얼마야 일단?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얘가 얼마야? 2니까 4 마이너스 2xy는 2잖아. 넘기면 2와 2xy. 결국 xy가 1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봐. 이 말과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 지금 밝힌 거잖아. 요 식이 요 식이잖아 지금. 이거 아니야. 이해했습니까? 이 식을 지금 지민이가 합과 곱을 통해서 정리했더니 쌤 이거는 같은 부등식이네요 나온 거야. 얘가 참인 건 밝혔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은 참입니다. 이거는 올바른 진행인 거죠. 알겠죠? 근데 봐봐 여기는 지금 그 다음 논리로 진행할 게 저 없습니다. 원래 저걸 풀었어요. 알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지금 너네 잘잘못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쌤이 논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 명제부터 논리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진행 요까지 틀린 건 없어요. 틀린 건 없지만 이 결과를 뽑아낼 수 없는 상태라는 거고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푼 건 아주 잘한 거고 이거는 결론이 나왔잖아. 그지? 이 부등식과 요 부등식 같은 거네요 쌤. 여기 기억에서 참이었잖아요. 참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산술기하 파트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산술기하로만 끌고 가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를 푸는 그냥 수학에서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 하는 방식은요 쌤 생각에는 2차 함수가 오히려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 문제를 접근할 때 요 풀인 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요거 잘한 거야. 잘한 거고 이것도 물론 아주 좋은 풀입니다. 잘했는데 지금 상황이 x랑 y는 양수인 상태에서 x 더하기 y가 2인데 나한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결국 범위 구하라는 문제 아니야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수학이라는 놈을 가지고 잣대로 풀면은 이런 풀이가 맞는 거지. 봐봐 여기서는 양수 조건의 범위가 있어 산술기하적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아까 같은 식변형을 통해서 산술기하로 접근하는 건 가능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요 등식을 가지고 얘의 범위를 바로 찾기 위해서는 산술기하로 적용하기 좀 애매하죠. 왜? 합이랑 제곱이 합이잖아. 그지? 그래서 모양을 변화시켜서 곱을 만든 건 잘한 거고 알겠지? 근데 바로 지른다면은 이게 등식이니까 문자로 두 개 아니야. 하나의 문자로 바꿔. 되게. 그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의 제곱의 범위 구하라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됩니까? 전개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의 범위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게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한계가 있는 게 물론 이게 답에 영향을 안 미치긴 하는데요. 정확히 적어주기 위해서 x는 일단 양수고요. 항상 함수를 쓸 때는 범위를 적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봐봐 y가 2-x인데 얘도 양수 아니야? 그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됩니까? x 넘기면 2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죠. 맞나요? 이런 범위의 그냥 2차 함수 문제야. 정리됐습니까? 2차 함수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오케이? 아래로 볼로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기억나십니까? 지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1이야 1. 오케이? 나는 지금 0부터 2까지만 그릴 거야. 높이 똑같겠네. 는이 없으니까 빵꾸 뚫려있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최소값이 얼마야? 1 대입하면 1 넣어버리면 2잖아. 이해되겠나요? 오케이? 즉 요 식은 2보다 엄밀히 따지면 0을 대입하면 4 아니야 4. 맞나요? 그죠? 이 식은 요 놈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따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정확히 해석하다 보니까 이 문제 오류가 발생이 돼버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치? 아마도 이 교육청 문제가 쌤 예상에는 아마 이게 이제 1학년 모의고사 문제 나온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야겠죠? 그 1학년 입장에서 2차 함수가 들어가기 전 상태의 모의고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어떻게 보면 문제 오류입니다.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에서 끊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 문제의 취지는 산술기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니은이 좀 이렇게 좀 시비를 걸 만한 그런 상황의 문제니까. 알겠죠? 이 문제는 뭐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자, 디귿은 통분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 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진행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99번입니까? 5번 나가보시죠. 99번 문제입니다. 재민아, 죽겠냐? 99번입니다. 좌표 평면의 점 0,3과 곡선 y는 x분의 8 더하기 3이 있다. 자, 지금 0,3이라는 점과 y는 x분의 8 더하기 3이라는 곡선이 있대요. 알겠죠? 아직 우리가 분수함수 그래프 얘기하기 전이니까 그래프로 가지 말고 식으로만 가겠습니다. 점 Q가 이 곡선 위로 움직일 때 밑줄 하나 칠게요. 점 Q가 곡선 위로 움직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Q는 곡선 결국 위의 점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근데 Q를 뭐 표현해야지 문제 풀 거 아니야. Q의 좌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 위의 점. 얘 위의 점? 어떤데? 문자 뭐 쓸까? A, B 말고 A분의 8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해야지. 알겠습니까? 좌표 표현. 됐죠? Q는 얘라 치고 그래야 문제 풀 거 아니야. 3번 PQ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오케이? 헐? PQ 길이 구하라. PQ 길이. PQ의 길이는 루트 차의 제곱 A 제곱 플러스 맞나요? 두 점 사이 거리 기억나시죠? Y 좌표 차의 제곱 A 제곱분의 64가 되겠네요. 여기 PQ 길이죠. 이해됐어? 얘의 최소를 구해라 라는 거죠. 지금 뭐 한 거야? 주어진 문제를 수식으로 표현만 한 거죠. 그럼 보이네 바로. 그죠? 얘 양수에도 양수니까 산술기하 쓰라는 문제겠지. 그쵸? 제곱이니까. 즉 산술기하 쓰면 둘의 합은 루트는 무시하시고 안에 걸로만 구하면 되겠죠. 그거 나왔다 2루트 둘의 곱 64. 이게 16이네 16. 그죠? 루트 16이니까 답은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명제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술기하 문제가 일단은 산술기하 적용에 좀 신경을 쓰면서 알겠죠? 문제를 흘러가면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가시죠. 나오겠습니다. 빨리빨리 진도 뺍시다. 자, 이제 그 다음 단원이죠. 2단원인 함수 파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함수. 자, 함수에는 크게 내용은 쌤 정리해주는 유로 가면 이제 크게 세 가지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함수의 일반론. 일반론이라는 것은 뭐 대입할 줄 알고 함수가 뭔지 알고 함수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알고 그다음 뭐 합성할 줄 알고 역함수 구할 줄 알고 뭐 이런 것들 알겠죠? 일반적인 함수의 얘기들. 요 함수의 일반론은 상당히 중요한 게 뒤에 나오는 미분이나 적분에서 다루는 함수도 함수의 일반론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알겠죠? 지금 여기서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수트에 들어있는 함수 내용이 분수함수와 무리함수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죠. 알겠죠? 그거는 좀 더 구체적인 함수를 배운 거고 지금 배우는 함수의 일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는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함수라는 것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보통 다룹니다. 알겠죠? 4차까지 보통 다루고 그 다음에 뭐 있냐? 분수함수, 무리함수 요 정도죠. 그 정도의 함수들에 다 적용이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 뭐 여기서 함수가 뭔지에 대한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죠? 맞습니까? 하나의 x당 하나의 y가 대응되어 있는 관계를 함수라 부르죠. 그런 함수의 정의 때문에 정의역인 x 한 개가 여러 개의 y를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지민아 맞니? 안 찍는 x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나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정의역은 안 찍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때 이런 첫 번째 정리해준 게 아마 함수의 종류였을 겁니다. 종류.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 종류 뭐가 있습니까? 상수.
상수함수? 미리 들어가 보죠.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1, 2, 3이 있고요. 예를 들어 뭐 1, 2가 있을 때. 이런 게 상수함수 맞지? 그죠? 맞습니까? 다 같은 값을 찍는 함수. 그죠? 예를 들면 이런 함수는 식으로 표현하면 fx는 1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맞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기 x에 있는 요 값들을 뭐라 그러죠? 정의역. 그죠? y에 있는 요 값들 뭐라 그러지? 공역. x에 선택받은 요 값을 뭐라 그러지?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물론 이런 얘기들을 나중에 그래프에서 할 거죠. 함수에서는 그래프를 뺄 수가 없으니까. 또 뭐 있습니까? 이런 상수함수. 항등. 오케이. 항등함수라는 게 있죠.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1, 2, 3, 4, 1, 2, 3, 4. 항등함수 뭐야? 다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걸 찍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요 놈은 식으로 적을 수 있어. 항등함수 식이 뭐야? fx는 x.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알겠습니까?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항등함수. 항등함수. 지민이 알겠어요? 또 뭐 있어? 1대1 뭐? 함수부터 얘기하겠습니다. 1대1 함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맞습니까? 1대1 함수. 오케이? 이거는 1대1 함수. 이건 뭐 함수가 정해져 있진 않죠. 1대1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차이점은 뭐야? 저기에 속해 있어. 1대1 대응은 뭔데? 그 나머지가 없어야 돼. 좀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으로 좀 한다면? 지민아? 1대1 대응은 뭐냐고? 공역이 치역. 과 같은 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알았어, 알겠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고. 야, 요런 게 1대1 대응이죠. 그러니까 1대1 함수의 한 종류입니다. 아까처럼 공역과 치역이 다른 이런 상태, 즉 공역이 남아있는 경우는 1대1 함수라는 표현이 맞는 거고 알겠죠? 우리가 보통 그래프에서는 1대1 함수 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죠. 1대1 대응. 요런 경우. 그죠? x 한 개랑 y 한 개가 그대로 다 일치가 되는 이런 형태들. 알겠습니까? 이런 걸 1대1 대응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얘를 이제 우리는 그래프로 그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기본적인 이해일 뿐인 거고, 이런 종류를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뭘로 가는 거야? 함수의 개수 문제로 넘어가죠. 요건 나중에 경우의 수에서 나오긴 합니다.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물론 개념서를 보면 함수 파트에 대한 함수의 개수 문제가 있고요. 경우의 수 하면 좀 더 다양하게 나와있죠. 함수의 개수 문제가. 알겠습니까? 그때 이런 1대1 함수에 대한 표현은 이런 걸 오히려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x 값이 다르면 y 값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이제 1대1 함수 혹은 1대1 대응을 표현하는 수식적인 측면. 알겠습니까? 이것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번째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이제 그 그래프에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 혹은 뭐 상수함수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물론 그런 문제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잘 출제되진 않습니다. 알겠죠? 내신 때 배웠는데 알겠죠? 왜 여러분들이 그래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요거는 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함수이 아니야. 함수이 아니야. 몰라요. 자 보세요. 함수를 표현하는 방식 봐봐. 얘를 내가 함수로 표현해 볼게요. 조놈. 상수함수 표현하면 지금 저런 상태의 함수는 이런 거죠. 1, 2, 3, x의 범위고 그죠? x. 맞습니까? 1이 누굴 찍었어? 1. 여기 접지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요 상황이죠. 맞습니까? 2가 누굴 찍었어? 1. 3도 1. 요게 첫 번째 상수함수의 그래프야. 이해되겠어? 그래프는 이 대응 관계는 정으로 찍은 거 아니야. 맞습니까? 자, 정연아, 얘가 왜 함수가 아니지? 여기 두 개를
지웠어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정의역, 즉 x값이 두 개의 y를 찍은 겁니다. 우리가 점을 가지고 함수의 대응을 어떻게 보냐면 봐봐. 요 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이라는 x값이 누굴 찍은 거야? 1이라는 y를 찍은 거죠. x가 찍은 놈은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예를 들어 여기 1이다 쳤을 때 1이라는 x가 찍은 점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지금 리콜? 여기가 만약에 뭐 1이라 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 치면 1이라는 x가 두 개를 찍은 거야. 이걸 저런 그림으로 정리하면 1이 있을 때 1이 이렇게 두 개를 찍은 거야. 이렇게 함수가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뭐 x축과 수직인 점과 교점이 한 개면 함수가 되고 뭐 이렇게 배웠지만 지금은 그따위 거는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이따 보지 않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그래서 1대1 함수를 확인하고 뭐 그래프에서 함수를 확인하고 그런 방법을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는 이제 1학년 때 얘기해보고. 알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지금 하나의 x가 두 개의 점을 찍어버린 상황이잖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 함수가 돼야 한다. 되죠. 지민이 왜 되는지 알겠어? x 한 개가 한 개씩만 찍고 있잖아.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어 없어? 1대1 대응이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민이 어떻게 생각하시죠? 몰라요. 1대1 대응은 지금 이건 함수는 맞아. 왜? x 한 개당 하나의 y를 찍었단 말이야. 근데 1대1 대응은 같은 y를 찍으면 돼, 안 돼? 같은 y를 찍으면 돼, 안 돼? 1대1 대응이 1도 2를 찍고 2도 2를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얘 봐봐. 여기 만약에 2가 있다 친다면 요 놈도 2를 찍어. 그죠? 요 놈도 2를 찍었단 말이야. 두 개의 x가 같은 2를 찍었다고. 함수가 안 되는 거죠. 이해되겠나요? 3차 함수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이해됐습니까? 왜? 하나의 y를 찍은 애가 3개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예전에 미분 배울 때 1대1 대응이 된다는 것은 대응이라는 것은 요 점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미분에서? 기억나요? 극점 맞습니까?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극값이 존재하면 1대1 대응 깨져버리는 거야. 왜? 이게 감소만 해야지 1대1 대응이야 이거는. 하나의 y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감소하다 증가하는 순간 이미 두 개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극값이 존재하면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지. 극값이 존재하지 않아야지 1대1 대응이 만족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미분 쪽에서 같이 연동을 우리가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풀이 얘기하면 판별식에 뭐 작다머리 플러스번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잠깐 왔다머리 푼 기억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고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해되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잠깐만요. 나도 알아. 자, 수고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런 그 함수의 종류 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풀이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여러분 함수 문제 나왔어. 제일 잘 나오는 유형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이거. 알겠죠?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예요. 대입. 오케이? 함수 문제에서 만약에 중요한 거 대입, 합성, 역함수 여기 다야 사실 알겠죠? 기본적인 이해와 플러스 알겠죠? 오케이? 대입이라는 얘기를 잠깐만 선생님 부연설하면 여러분들 이제 그 뭐뭐 위의 점 뭐뭐를 지난다 뭐 이런 것 있잖아. 이런 표현들이 이제 대입을 따박따박 하라는 소리들 알겠죠? 아까 우리가 산수르기 할 때도 왜 분수함수에 대입하는 했잖아, 그지? 값이 나와 있으면 숫자로 대입하면 되고 안 나와 있으면 문자로 대입하는 거죠. 이런 대입에 대한 얘기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대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먼저 이거부터 체크한 다음에 그러고 들어갈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건 큰 덩어리는 이거야. 합성과 역함수에 대한 이해. 그러면 함수의 기본론은 그걸로 끝이야. 알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재민이 알겠니? 두 번째가 이제 합성, 세 번째 역함수 뭐 이런 거야. 알겠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거니까. 자, 선생님이 40페이지부터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 선생님이 딱히 풀어줄 만한 문제가 없어서, 왜냐면 이 기본 대입 문제는 여러분이 워낙 잘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은 108번 문제로 살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108번 문제 가보시죠. 봐봐.
108번입니다. x가 2, 3, 6인 상태에 대하여 집합 x에서 x로 1대1 대응. 잠깐만. x에서 x로는 함수 맞죠? 일단 함수에 대한 이해만 가지고 만든 문제입니다. 2, 3, 6의 정의역이고 공역도 2, 3, 6이라는 거야. 요렇게 하는 함수에 대해서, 그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fx, gx, hx입니다. 자, fx는 무슨 함수? 얘는 1대1 대응. gx는 무슨 함수? gx는 무슨 함수? 항등. 항등함수면 이거 식 아는 거 아니야? gx는 뭔데? 3은 좀 이따 하고 x gx 어떻게 3이야? 그럼 상수함수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hx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래지? 이렇게 표현하라고. 알겠습니까? 선생님 fx는 왜 안 씁니까? 모르니까. 알겠죠? 모르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뭐 죽을라 그래. 뭐 봐. 다음을 만족할 때 F3과 H2를 구해라. 자, 가입니다. 가. F2는 G3이고 H6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접근을 하면서 풀면 이런 게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야, G3이 얼마야? 3이네? 그죠? 그럼 A가 얼마야? 3. 이런 걸 쓰고 안 쓰고가 문제를 쉽게 만들어 주고 안 주고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 나 F2 알잖아. F2가 얼마야? 나와있죠? 3이지. 3 곱하기 F3이 F6이래요. 요건 챙겨만 놓고 식은 모르니까. 그죠? 자, 지금 GX랑 GX랑 HX 나왔으니까 FX만 구해보자. 요거 그냥 F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알겠습니까? F2가 3이니까 3 찍었어. 그치? 야, 이거 F6은 F3 3배래. 바로 보이죠? F6이 뭐가 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F3이 2를 찍으면 이게 3배가 되잖아. F6. 맞습니까? F도 나왔네. 그러면 끝. 대입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까? 이런 그 특정 어떤 수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함수에 대한 이해, 함수에 대한 종류에 대한 이해. 알겠죠? 그때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거 알고 있으라고.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그냥 식으로 쓰라고. 거기서 너무 고민하고 있지 말고. 알겠습니까? 그럼 머리에 닿으면 헷갈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될 것 같고요. 110번 문제 또 하나 나와요. 110번입니다. 함수 개수 문제. 요거 나중에 경우에서 또 나올 거야. 재밌고? 110번 문제 나와보겠습니다. 110번 보시면 마찬가지 x에서 x라는 함수 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여러분. 마이너스 0, 1이고요. x에서 x 마이너스 0, 1입니다. 이런 함수에 대해서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 빵 되는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그죠? 0 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온 거 맞죠? 가보시죠. 일단 이건 뭐 경우의 수 입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지민이 왔니? 맞습니까? 얘부터 만듭시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 빵 되려면 뭐뭐 하는 게 다 적어야지 뭐. 이 경우의 수 문제 다시 나겠죠? 뭐뭐 있어? 마 1, 1. 또? 뭐? 0, 0. 어차피 1대1 대응이란 말은 없어. 알겠죠? 오케이? 뭐 하는 건지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봐봐. 집합 x는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함수 f가 x에서 x로 함수라는 거 맞죠? 이 세팅. 요런 함수야. f라는 함수. 문제는 뭐냐면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봐봐. 이 문제 번외편으로 만약에 그냥 함수의 개수 조건 없이 그냥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이거 좀 하고 들어갑시다. 얘가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그리고 나서. 그죠? 0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3가지. 그리고 나서. 1 몇 가지? 얘가 답이죠. 두 번째. 1대1 대응의 함수는 몇 가지 만들 수 있어? 지금 해봐. 1, 마이너스를 찍을 수 있는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2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처럼 할 때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것부터 세팅해 주고 나머지를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걸 적고 있는 중이었던 거지. F1이 -1 되고 F-1 되면 둘의 합이 빵이니까 가능하고요. 둘 다 빵 돼도 가능하고요. 세 번째 뭐 있어? 1 -1도 가능하죠.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게 몇 가지? 1이 -1을 찍고 -1을 찍었어. 0은 뭘 찍으면 돼? 그렇게 실수들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0은 아무거나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이해돼? 봐봐. F1이 -를 찍고 네. F-1을 찍는 거에 결정됐으니까 0만 남은 거 맞지? 0이 몇 개를 찍을 수 있어? 세 가지. 뭐든. 그지? 요런 게 세 가지. 이해돼? 요런 거 몇 가지. 둘 다 이번에 0을 찍었어. 그럼 합이 0이잖아. 0은 뭘 찍으면 돼? 셋 중에 한 개. 그죠? 얘도 세 가지. 따라서 답은 9가지다. 이런 식의, 알겠죠? 함수의 개수를 따지는 문제도 아마 출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경우의 수와 연동해서 알겠죠? 오케이? 챙겨보시고, 풀어보시고. 알겠습니까? 앞쪽에 함수 1번은 별거 없잖아. 대입 문제야. 쌤이 안 푼 유형들은 그냥 대입 문제야. 그래서 시키는 대입을 잘 진행만 해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는 내용적 이해가 좀 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데, 뭐 그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두 번째로 나온 내용이 합성이죠, 합성. 합성은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물론 대입을 요구할 겁니다. 우리가 합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맞습니까? 이걸 보통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의미야? x를 g에 대입하고 나온 결과를 x에 대입해라, 그죠? 요걸 쌤이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앞쪽에 나온 함수는 뭐 그래프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래프를 또 요구하는 문제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런 수식적인 이해 플러스 대입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x를 대입해서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진행시키는 게 이런 합성 얘기인 거죠. 그죠? 뭐 굳이 합성의 성질을 얘기하자면 합성은 교환 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맞습니까? 주어진 대로만 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 F 합성 GX라면은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G에 먼저 대입하고 나온 결과를 F에 대입하는 거지. 이런 기어들 기억나시죠? 그죠? 뭐 그런 얘기고. 그 뒤에 역함수 내용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합성이야. 좀만 이 수식만 이해하고 산수만 좀 진행할 줄 알면 되는 거고, 알겠죠? 역함수에서 좀 복잡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죠. 그때 쌤 역함수가 워낙 그 내용도 다양하고 뭐 질문하는 패턴도 다양하다 보니까 분리를 시키는 분리를. 역함수 내용을 쌤이 분리시키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대입. 일단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이해한다는 건 대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F 역함수를 써요. 맞습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가볍게 확인만 할게요. fx가 쉬운 걸로 합시다. x 플러스 뭐 3이 f 역함수 1 얼마입니까? 주면 얼마야? 네.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죠? 뭐 1을 어디다 넣어야 돼? Y. 그렇죠. 여기 y가 있는 거죠. y가 1일 때 x가 얼마냐? 곧단 얘기 아니야. 그것을 노트에다가 막 이렇게 박스 해가지고 여기 적어준 거 아니야. f 역함수에 대입을 할 때는 y는 fx에서 무슨 값? y 값에 대입을 해서 y는 fx에서 무슨 값? x 값을 구하는 행위다 라고 내가 다 분리시켜 준 거야. 한꺼번에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각각을 이해하고 있으라고. 그럼 나중에 역함수가 각각이 잘 이해되면 나중에 이렇게 연결돼 버려. 알겠죠? 오케이? 따로 공부하라고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지금 쌤이 일부러 행위만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식에서 역함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해? x, y를? 알겠습니까? 이걸 각각을 따로 설명한 거야. 알겠습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거, 예를 들면 요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하면 돼? fx라는 표현 쓰지 말고 y는 x 플러스 3이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그지? 어떻게 하면 돼요?
x, y를 갖고 x는 y 플러스 3이잖아. 그지? 함수의 표현은 y 는하고 정리해야 되니까 얘가 역함수 아니야. 쓸 땐 이쁘게 f 역함수는 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게 fx일 때 얘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이런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런 기본 내용 워낙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세밀한 성질이 더 중요해. 여기는 y는 x 대칭시키면 되는 거 맞죠? 요것도 기억나십니까? 지민 기억나십니까 혹시? 안 나나요? 봐봐. 안 나면 바로 얘기 딱 해줘. 설명해줄게. 뭐 이런 거야. 그 왜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 기억나십니까? 도형의 이동에서 x축 대칭. 나도 선생님 그래프로 들어갈 때 이거 설명해 줄 건데 x축 대칭은 누구의 부로 바꾸는 거야? Y. 해보면 돼. 헷갈리면. 여기 a, b가 있어. 요 점 a, b. x축 대칭은 어디 있어? 점 여기 있지? 몇 콤마 몇이겠어? a, 마이너스 b. 이해되겠어요? y만 부호가 바뀔 거 아니야. 이런 대칭 문제는 얘가 아닌 y가 바뀌는 거죠. y축 대칭은요, x의 부호 바꾸면 돼. 점도 마찬가지고 도형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y는 뭐 2x 플러스 1이 있어. 얘를 x축 대칭하래. 이렇게. 오케이? 그럼 뭐가 나오냐면 y 부 바꿔.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대칭한 거야. 이 직선을 이렇게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대칭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y는 x 대칭. 요거 하면 어떻게 되냐를 배웠단 말이야. 오케이? 요거 어떻게 하냐면 x랑 y를 서로 바꿔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냥 감으로만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y는 x가 여기 있지? y는 x는 직선이 정 가운데 45도로 지나가는 직선 맞죠? 여기 만약에 4,1이라는 점이 하나 있다 쳐보겠습니다. 오케이? 얘를 이 직선 대칭을 해버리면 여기 있겠네. 4,1을 y는 x 대칭하잖아? 대칭이라는 게 길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대칭하면 여기가 1,4가 된다고. xy가 바뀐 값이 된다고. 오케이? 요거 증명은 단순하게 봐봐. 여기를 이어서 이 삼각형이 합동임을 보여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대칭이 밝혀집니다. 아시겠죠? 증명 들어가지 말고 그런 얘기인데 봐봐. 그래서 순서 논리적 순서가 이거야. 봐봐. 주목. 우리가 식에서 xy로 바꾼 게 역함수라고 배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 y는 x 대칭을 한 게 xy를 바꾸면 된다고 배워놨단 말이야. 이랬습니까? 이게 합쳐지는 거야. 그럼 선생님 역함수를 구하는 게 xy를 바꾸는 건데요? 맞아. 근데 선생님 이거 대칭하는 것도 xy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역함수를 그릴 거면 요걸 하면 된다고. 왜? 역함수를 왜 이렇게 구하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주는 의미적인 파트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봐봐. 어떤 그래프가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 fx가 있어. 저 대칭이 주는 의미는 저걸 그대로 써먹을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요 내용이 쓰이죠. 우리가 y는 fx가 그려져 있을 때 내가 여기 역함수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y는 x랑 직선 하나 그려야 되는 거 맞지? 그죠? 여기에 대칭시키면 역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요게 역함수 그래프야. 내가 얘 식을 모르니까 식을 못 구하고, 그죠? 그림만 봤을 때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때 요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그죠? 그 함수와 누구와의 교점과 똑같아. y는 x와의 교점과 항상 일치하죠. 알겠습니까? 그래프 쪽 얘기는 그걸 건드릴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 밑에 선생님 맨날 적어주는 거 있잖아요. y는 fx와 y는 f 역함수와의 교점이라는 말을 딱 보자마자 바로 해석을 이리로 가야 돼. 그 함수와, 이거 그냥 암기입니다. 그 함수와 y는 x와의 교점이란 말로 해석을 딱 해줘야 돼, 이거를.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 변환이 머릿속에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알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함수의 성질 및 표현인데 그건 뭐냐면 네 번째로 적을게. 성질 플러스 표현. 중요한 순서부터 봐봐. 이게 역함수 표현이죠. 이거 기억하십니까? 봐봐. F랑 G를 합성했더니 X가 그냥 나왔어. 이때 우리 요 둘을 뭐라 부르지? 역함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 역함수 정이라고 불러, 정. 오케이? 이런 식의 표현을 역함수 줄 겁니다. 예를 들어 뭐 F랑 G가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알겠죠? 다음 식을 만족할 때 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여기 성질의 첫 번째 이런 거 있잖아. F 합성 F 역함수는 혹은 교환 가능하죠 얘는. 이거잖아. 맞습니까? 요 내용이 첫 번째 가는 거. 오케이? 그리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뭐야? 정현 뭐야? 1대1 내용이. 맞습니까? 이것도 아주 많이 물어보죠. 오케이? 나중에 미적분 가면 또 저거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역함수 좀 이어가면요. 이런 표현들. 두 번째. 역함수를 또 역함수하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거. 그죠? 또 자주 쓰는 성질 중에 합성한 놈을 통째로 역함수를 구하면 이거 어떻게 돼? 순서가 바뀐다는 거죠.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요런 기본 성질은 뭐, 이거는 뭐, 암기의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요것도 이해라고 있어요. 이해. 알겠습니까? 요게 역함수 내용까지의 함수 일반론의 중요 부분 다요. 이거 그냥 알겠죠? 오케이? 내용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함수 파트 알겠죠? 다만 이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푸는 문제는 뭐 중간중간 잠깐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일반적인 함수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뭐 특이하게 유형이 많이 있다고 보긴 좀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대입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선생님이 몇 개 문제만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체크 딱 해놓으세요. 여기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부연 질문을 더 하시고 선생님은 풀어줄 만한 문제만 조금 건드려 보겠습니다. 44페이지로 가시죠. 선생님은 116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나머지 합성 대입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고 식 다루는 문제 하나만 선생님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건 내신형 문제입니다. 봐봐, 모의고사 문제 아니잖아. 그지? 이런 모의고사 나오진 않지만 이런 그 수식을 정리하는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먼저 정리해 주는 건데 나머지는 직접 해보라고 안 해주는 거고요. 116번은 봐봐, fx가 나와 있고요. fx는 2x-3이고요. 이게 어떻게 내신할 때 이런 문제가 꼭 나오는데 모의고사는 문제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정도야. 이렇게 표면 위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1번 f 합성 hx가 gx가 되는 hx를 구하라는 거 맞죠? 그죠? 1번 패턴은 hx를 구하기 좀 편해요. 바로 대입하면 돼. 봐봐. 요거 우리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 f 안에 hx를 통째로 대입하는 거 맞지? 맞아? 자, 이거를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말고 좌변을 구하고 우변을 구해서 같다고 놓고 풀면 돼. 그냥 알겠죠? 좌변을 먼저 구해서 좌변 hx를 통째로 여기 대입하는 거 맞죠? 뭐가 돼? 2hx-3 여기 좌변 아니야. 그죠? 우변은 뭐야? gx 여기 있네. 6x 플러스 3 아니야. 그죠? 같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 그럼 2hx는 마이너스 3 넘기면 6x 플러스 6. 너무 쉽죠? hx는 3x 플러스 3이다. 뭐 이런 문제고요. 이해됐습니까? 합성에 대한 이해 정도만 묻는 거고 알겠죠? 여기서 뭐 어떤 수식적인 측면은 크게 없고요. 2번 같은 문제. h 합성 fx가 이번엔 gx입니다.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입을 하기 위한 표현은 여기도 표현할 수 있어. 요 말하는 거 맞지? 똑같은 접근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좌변을 먼저 볼게요. 좌변은 fx를 얘를 hx에 대입하는 거 맞죠? 근데 hx 하나 몰라? 몰라. 그 구하는 문제 아니야. 이렇게 대입할 수밖에 없겠네. 좌변인 거지. 그죠? 우변은 뭐야? gx 6x 플러스 3이 그죠? 아, h2x 마이너스 3이 6x 플러스 3이라는 거네. 맞습니까? 근데 이걸 답으로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죠. 이거는 hx를 구한 게 아니잖아.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에서 잘 들어. 이런 문제에서 나한테 h1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대입으로 풀면 돼. x 얼마 넣으면 돼? 2 그죠? 왜? 얘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x 1을 대입하면 h1은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15다 나온단 말이야. 이런 걸 요구할 때는 그냥 대입을 잘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건 hx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x자리에 이상한 게 있잖아. 요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려면 없애요. 뭘 어떻게 없애죠? 뭘 주어도 있고 좀 동사도 있고 뭐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사는 있었구나. 뭐 목적어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없애요가 무슨 말이야?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뭐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없애야 되는 거죠? 몰라요. 지민아? 어떻게 할 거야? 안 해요. 이럴 때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봐봐. 함수안이 지저분할 때 내가 노트에 적어줬을 것 같은데 함수안이 이렇게 지저분한 문제를 푸실 때 그 함수를 구하고 싶다면 뭘 하라고? 잘 찾아봐봐. 정연 없어? 나눠요. 뭔 소리 하고 있네 또. 이거 없어? 아닌가? 아니 없어요. 야, 우리가 함수를 해서 봐봐. 지금 적어놔. 팁 정도 적어놔. 여기 아닌 여기에 치환. 지저분한 식이 나올 때가 있다고. x가 아니라. 오케이? 그럴 때는 얘를 이 지저분한 식을 얘를 지저. t로 치워놨어요. 요거 다 없으면 챙겨놔 노트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우리가 hx를 구하고 싶다면 이건 치환밖에 답이 없어.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되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잘 봐봐. 이거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 똑같은 거야. 이해됐습니까? 어차피 변수가 뭐냐만 틀린 거지 결과는 똑같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이거 어때요? 같은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몇 개 더 얘기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알기에 안 하겠습니다. 알겠죠? 확인해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적분 쪽이라 너무 옛날이 될 것 같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렇게 지저분한 건 치환부터 하란 말이야. 어떻게? 2x-3을 깔끔하게 t로. 나중에 이거 t 다시 바꿔버릴 거야. x. 알겠죠? t로 바꾸면 잘 봐. 문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쌤 ht가 6x 플러스 3 아닙니까?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이건 아니지. 내가 t로 바꿨으면 t로 바꿔야지. 그지? 요 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도 바꿔버리세요. t로. 알겠습니까? 함수를 바꿔 적은 겁니다. 그러면 봐봐. 2x는 뭐야? t 플러스 3 맞지? 그죠? 요거 바로 대입이 되는데 쌤은 굳이 x를 구할게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x가 이거 맞지? 그죠? 됐습니까? 여기 있는 x 다 없애라고. 그게 치환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수에서 치환을 하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문제, 뭐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어떤 특정 문제 푸는데 치환을 하고 싶다면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치환했을 때 원래 있던 문자가 다 사라지고
내가 치환한 문자만 남아있으면 치환은 무조건 잘한 거야. 치환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기준은 그걸로 삼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치환하는 문제 아닌 문제는 없어. 치환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치환하면 무조건 좋아. 왜? 치환을 하면 식이 간단해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치환을 잘했던 기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기준은 내가 치환한 문자로 싹 다 바뀌어 있으면 잘한 거야. 그냥. 알겠죠? 그걸 기준 삼으세요. 자, 얘 마찬가지로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 6에 x 자리에 지금 2분의 t 플러스 3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지? 바로 쓸 필요 없겠구나. 더하기 3인 거 맞죠? 그죠? 산수 들어가면 분배야 분배. 3t 플러스 9인데 뒤에 3 있으니까 플러스 10이 아니야. ht는 이건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hx는 얘가 굳이 x로 표현하려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얘가 답인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돼요. 봐봐. 선생님, 그럼 이거랑 같은 겁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같은 함수야 이거 알겠습니까? 이 표현이 들어온 거고 깔끔한 거고. 되겠죠? 답은 얘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를 나올 때 그 식이 지정하는 건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숙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디까지 드리냐면은 여기 역함수 대입까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요. 131번까지만 숙제로 드릴게요. 47페이지는 풀어오시고 쌤 예상에는 아마 이 47페이지 쪽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46페이지까지만 잘 풀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47페이지까지 숙제는 나가겠습니다. 알겠죠? 어렵다고 안 풀지 말고 어려운 문제만 체크하고 뒤에 거 풀어오라는 소리 알겠지? 오케이? 어차피 반 이상 대입 문제. 쌤이 여기 수록된 문제 자체가 모의고사에서 기출된 문제들 위주로 다뤘기 때문에 봐봐. 원래 내신에 잘 나왔던 막 그래프 가지고 막 1대1 대응 찾고 함수 찾고 이런 거 있잖아. 없잖아. 한 문제도 없어. 알겠죠?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풀어보면 알겠지만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 중에 뭐가 많냐면 계속 대입을 시켜. 알겠죠? 그래서 그쪽에 많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잘 풀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